범죄자의 속마음까지 파헤쳐 보시는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반장님과 함께하는 돌직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반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강력 사건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의 단서는 뭘까요? 자, 송도 생활 폐기문 재활용 센터인데 그리고 재활용 차량이죠. 이게 단서입니다. 어떤 강력 사건일까요? 충격적인 강력 사건인데 재활용 센터에서 사람 다리가 발견됐습니다. 인천 연수구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선별 중에 얼마나 놀랐을까요? 붕대에 감겨 있는 사람 다리로 추정된 물체가 발견된 겁니다. 경찰이 신고해서 인천 연수경찰서가 유전자 감식을 진행했는데 발이었습니다. 무릎 아래 40cm, 발 크기는 210mm. 어린 학생, 여성으로 또 추정된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거 강력 사건입니다, 반장님. 예, 어제 오후에 선별하시는 분들이 깜짝 놀라신 것 같아요. 엄청 놀라죠. 근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붕대에 감겨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왜 핵심입니까? 왜냐하면 보통의 이런 유기, 시신 유기나 일부 유기는 붕대가 아니라 다른 테이프나 아니면 마대장 이런 거를 주로 되죠. 예. 그러면 붕대라는 것을 썼다는 것 자체는 감정적으로 가까운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주요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중요한 건 이제 신체 일부의 절단 부위가 무릎이나 무릎 아래냐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네. 왜냐하면 절단의 편의성과 이런 부분 때문에 그건 이제 어떤 범인의 프로파일링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이 지금 경찰도 추적하는 부분이고요. 문제는 왜 자원순환시설에 유기했는가? 왜냐? 인천이면 바다도 있고 산도 있는데 왜 특이한 점이 여기 있는가? 그러면 다른 신체 부위도 비슷한 데 있을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전체를 뒤지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잔인한 건데 범죄일 수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런 정도라고 하면은 의료시설에서 나와야죠. 예. 근데 의료시설이 아닌데 나왔으면은 강력 사건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강력 사건. 물론 이제 이게 치명 부위가 아닐 수 있다는 추정도 가능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게 흔히 말하면 몸통 부위라고 하면은 살인으로 바로 갈 수 있지만 네. 이거는 이제 사지 부위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 판단은 아직 아닙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살인 사건 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나라가 굉장히 무서운 예. 강력 사건들도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너무 무섭습니다.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내용 함께 보시죠. 자, 지금 수사본부에서는 범죄 연관성 피해자 신원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누군지 피해자가 장기 결석 아동 현황 확인을 요청했어요. 인근 지역에. 그리고 연수구 중구 재활용품 수거 지역인데 여기서 이제 수거가 된 모양이죠. 쓰레기가. 탐문 수사 CCTV 분석.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지금 경찰이 수사를 잘 진행하고 있고요.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피해자 신원이 불분명하여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방침이다. 근데 금방 특정될 것 같기도 한데 반장님.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무릎 말씀드린 건 무릎 위쪽이면은 수술 자국이나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무릎 아래쪽은 사실은 그것 때문에 아래쪽을 절단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가장 문제는 이제 어린아이일 수 있기 때문에 실종 아동, 그러니까 불출석 아동 중심을 하는데 간혹 조금 발달이 덜 된 성인 여성, 20대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후기 청소년기 여성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을 지금 상정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이 프로파일링 해주신 것 중에 붕대를 감았다. 이게 감정적으로 가깝다라는 것. 그게 어떤 뜻입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어떤 가학행위라든가 폭력행위를 통해서 죽게 됐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것을 감싸기 위해서 상처를 감싸기 위해서 붕대를 썼다는 것은 그걸 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감정, 그러니까 가해자와 피해자 혹은 행위자와 피행위자 사이에 그래서 가까운 이제 관계. 예, 가까운 관계를 혹시라도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좀 드뭅니다. 왜냐하면 다른 형태의 어떤 도구를 쓰는데 붕대를 썼다는 건 그걸로 이제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이 배상훈 반장 아니면 사실은 이 프로파일링 할 수 없는 그런 사실들을 오늘 많이 좀 듣습니다. 어쨌든 이 피해자의 신원도 좀 빨리 파악이 됐고 이 사건의 전말이 조금 더 파헤쳐야겠습니다. 끔찍한 사건입니다. 인천의 재활용품 공공처리시설에서 시신 일부가 발견되는 일이 있었죠. 벌써 엿새가 지났습니다. 경찰은 신원 확인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여의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사건을 풀 수 있을 만한 결정적인 단서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신원 확인이 지금 시급한데요. 시신에서 확보한 DNA와 실종자들, 그러니까 실종 신고가 들어온 많은 사람들의
DNA를 모두 대조해 봤는데 일치하는 건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해마다 거의 4만 건 이상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는 걸로 봐서 꽤 많은 사람들을 대조해 봤을 텐데 그래도 찾지 못했다. 그러면 실종 신고가 되지 않은 예상치 못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장기 미제가 될 수 있는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인데요. 그중 첫 번째가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 두 어허. 번째는 이렇게 지금 사체 일부가 발견될 경우 그 투기자의 신원을 확보하는 이 두 가지로 수사가 좁혀질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피해자 신원 확보에 지금 경찰이 주력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피해자의 발 크기가 210mm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거나 여성일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찰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이 실종 신고가 된 이 4만여 명의 DNA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천 지역에서 발견된 만큼 혹시 인천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어허. 장기 이 결석자가 있는지 미인정 결석자가 있는지 그 리스트까지 모두 확인을 해봤는데 특이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경찰에서도 수사 인력 60명을 동원해서요. 반드시 인천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 피해자 신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국과수에서 정밀 감정을 벌이고 있는데 정밀 감정이라 그러면은 보통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 겁니까? 정밀 감정이면은 그나마 조금 어느 정도 정보가 확인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1차 소견상 국가수에서는 성별이나 연령대 1차 소견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라는 의견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경찰에서는 2차로 지금 정밀 검사를 맡긴 상황이고요. 통상 정밀 감정 같은 경우에 2, 3주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 통상입니다. 경찰에서는 이 DNA에 대한 정밀 감정뿐만 아니라 네. 이 사체의 일부를 투기한 투기자를 특정하기 위해서 이날 수없이 많은 이 재활용 센터의 차량들이 오갔는데 그 아하. 차량들의 블랙박스를 지금 일거 수거를 해서 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투기했는지 투기한 장소를 특정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워낙에나 많은 차량이 들어온 만큼 특정에는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우리 경찰의 이 과학 수사 기법이면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분명히 찾아냅니다. 저는 믿습니다.